14. 왕의 카리스마로 약속을 목숨같이 지키라. 우린 학창시절에 유독 일요일은 편히 잘 쉬고 월요일이 다가오면 머리가 아프고 가기 싫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직장인이면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는 월요병이 그것이고, 잠재의식 속에선 일요일의 달콤한 휴식을 하루 더 연장하고 싶은 게으른 심리가 발동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약속했지만 다음날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비가 오네, 눈이 오네 하면서 내 안의 게으른 놈과 끊임없이 타협을 하면서 또 지고 만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변경하거나 할 일을 다음 스케줄로 뒤로 미룬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 중에 이런 것들로 인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한다. 인간관계는 게을러서는 두터운 관계로 발전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결국 인간관계의 기본이 첫째가 약속인데, 약속을 안 지키면 믿음과 신뢰가 상실될 것이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너무나 간사해서 잘해주면 그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망각한 채 살아간다. 공기가 없으면 모든 것은 죽는다. 늘상 마시니까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인간은 간사하고 비열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5세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핵심 사상인 17장에선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선 어떤가? 친구에게 사기를 치거나 돈을 빌리는 상대를 물색할 땐 만만하거나 상대적으로 편하고, 약한 상대에게 사기꾼들이 접근하고 돈을 가로채는 것이다. 월등히 강한 상대에겐 아예 접근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군주의 덕목이 두려움의 대상이 낮다는 것이 오늘날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을, 원래 인간은 은혜도 모르고 변덕이 심하며 위선자인데다가 뻔뻔스럽고 신변의 위협을 피하려고만 하고 무력에 눈이 어두워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 프랑스가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즘의 본질이고 당시 군주론의 핵심 사상이다. 이런 간사하고 비열한 인간들은 통치하려면 군주는 조직을 장악하고 무력을 동원하고 배신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모두 숙청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있는 군주가 바로 이탈리아 역사를 새롭게 쓴 위대한 황제 체사레 보르자가 군주론의 이상적 모델이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시초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먼저 주장했다. 군주는 거짓말을 활용해서 나라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에 유익하다면 정당하다고 이미 주장하고 있다. 거짓말은 의사가 사용하는 치료약과 같다는 원리다.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자 의무와 같다는 주장이다. 본래 인간은 계속 잘해주면 습관이 되어서 은근히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어떤가? 자식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보다 미리 다 잡아주고 나중엔 다 같이 몰락하는 것이다.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면 자식은 관리할 능력과 경험이 없으니 전 재산이 경매로 다 넘어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과 같은 맥락이죠. 한국이 북한에게 계속 당하는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햇볕 정책으로 계속 퍼주다가 결국 핵으로 무장하고 돌아왔다. MB 정권이 잘한 것이 군주는 인색하라는 것이고 카리스마로 장악하라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 지금 북한의 전쟁 위협 사태는
오직 대통령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란 약자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핵밖에 없으니 계속해서 협박과 공갈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약자로서 철저하게 발버둥치고 있는 꼴이다. 남한은 북한에게 더 이상의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와 군주 같은 카리스마를 보여줄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나 그의 내각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외교에 정통한 전문가로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을 설득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 전문가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도 태양절과 축제로 도저히 전쟁할 의도는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남한은 악순환의 고리를 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 한국은 마키아벨리의 군주처럼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보다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 그래야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더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모두가 의연했고 전쟁의 고강도 위험 속에서도 사재기는 전혀 없었다. 은연중에 국민들도 이제는 여기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와 소리 없는 군중의 요구를 왕은, 즉 군주는 잘 간파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텍사스의 한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는 북이 미사일을 쏘기 전 선제 공격으로 폭격하자고 제의했다. 뻔한 수법에 북한의 핵놀이와 세습 정권의 놀잇감이 되지 말고 이제 마침표를 찍고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화를 하더라도 북이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돈과 물자일 뿐이다. 북에게는 전혀 소득과 성과는 없고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혈세 낭비와 대북 지원만 하는 것은 실로 섣부른 대화는 하나마나일 것이고 북한 정권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온 동네의 북처럼 국민 세금을 담보로 한 처량한 밑빠진 독의 물붓기 신세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영국의 마가렛 대저 총리와의 공통점에 나의 시선이 머문다. 대처 전 총리는 화학을, 박 대통령은 전자공학을 각각 전공해 같은 이공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당을 이끈 여성 지도자로 필요한 말만 한다는 점도 같다. 당이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한 박 대통령이나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승리한 포클랜드 전쟁은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계기 중 하나였다. 그리고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당을 이끌었던 대처 전 총리는 유럽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영국 총리 가운데 유일하게 3번 연임했다. 1959년 보수당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11년간 재임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과감한 정책과 개혁을 폈다. 취임 당시 장기 불황에 빠진 영국 경제를 강인한 지도적으로 회생시켰다. 또 경쟁력이 떨어진 공기업의 과감한 민영화와 사회복지 지출 삭감을 통해 1980년대 초 치솟던 인플레도 잡았다. 1984년 대대적인 탄광노조의 파업을 강경 진압하면서 철의 여인이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굳혔다. 대처 전 총리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영국병을 고쳤다라는 평가와 실업자를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박 대통령 또한 독재자의 딸과 불우한 역사를 벗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대처 총리와 같은 제2의 철의 여인이란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척이나 기대되고 설레인다. 인간은 아침에 식사하고 출근하고 일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 일하고 노동으로 돈 받는 것은 회사와의 약속이다.
교통질서, 공공요금, 결혼, 가정 등이 모든 것은 약속으로 근간을 유지하며 돌아간다. 만약 사회적 약속과 질서가 무너진다면 국가와 가정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타인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다. 쉽지 않은 약속을 지킴으로써 상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존경을 받는다. 국민과의 약속을 언론에서 쌓이는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1위를 하면 상의를 탈의한 채 광장에서 콘서트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비록 1위는 못했지만 국내 팬들에게 감사와 성원에 보답하려는 취지로 공연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냈다. 싸이가 왜 월드스타인지는 성실함과 탁월한 쇼맨십으로 약속을 지킴으로써 한층 더 올바른 이미지에 함께 남다른 위상을 선명히 잘 보여주고 있다. 반듯한 이미지의 유재석 씨 또한 8년 전에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결혼식 사회의 약속을 지켰다. 목숨 바쳐 지킨 약속은 가치 있는 진정한 사람을 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어떤 대가도 없이 달려와 줄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합니까? 당신은 누군가가 어떤 대가도 없이 달려와 줄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의 관계를 잘 심어 주었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이 그동안 공들여 쌓은 탑만큼만 움직일 것이다.